이영훈, 최근에 이제 류석춘 교수, 그리고 또 한 명의 대학 교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 천편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고 싶었다. 학자면은 학문에 도움이 될 만한 연구 실적으로 보여줘야지 역사를 왜곡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라고 교수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달 25일에 있었다는 수도권 한 대학에서의 이 교수 강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인데, 강의 중에 했다는 말이 학교라든가 댐이라든가 과거 식민지 시절에 일본인들이 자신들의 혈세로 조선에 이런 시설들을 만들어줬다.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돈은 하나도 없고 일본이 식민지 경영을 하면서 조선에 저런 수혜를 베풀었다. 일본 사람들 투자만 잔뜩 해놓고 뽑아가지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가미가제 특공대 기지를 유서를 읽으면 눈물이 난다. 마치 부모의 무상 원조 덕분에 자식이 성장하듯이 우리도 일본의 원조 덕분에 성장한 것이다. 이런 내용을 강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하면 일본이 정말 고맙게도 우리를 식민지로 경영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또 우리한테 원조를 해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에 보답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는 건데 이걸 어떻게 대한민국 아니더라도 학자가, 교수가 학생들한테 가르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가는 사건입니다. 그렇게 일본이 좋으시면 왜 우리나라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돈을 받으시는지 일본 가서 귀화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부 대학 교수의 일탈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 공무원들의 친일 발언도 그간 심심치 않게 있어 왔죠. 2016년 국무조정실 산하 KEI 전 센터장 A씨 워크숍에서 어머니의 나라다, 천황만세. 근데 정직 1개월밖에 징계를 받지 않았고요. 지난 4월 인천의 B교사, 독도는 일본 땅이다. 일본이 전기 공급했는데 우리나라는 배은만덕하다. 주의만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또 비슷한 상황인 거죠? 문체부 고위 공무원이 그 전에 이제 그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가 이번에 이례적으로 파면 결정이 내려졌는데 이 고위 공무원이 지난 이 광복절 직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SNS에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수탈한 것이 아니다. 다만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 이런 말을 했고, 그리고 어느 칼럼을 인용하면서 우리나라를 가리킨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미개한 나라 구더기들과 뒤섞여 살아야 한다니 이런 말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일본의 일제 우길기를 전범기라고 부르는 건 모욕이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전범기를 옹호하는 발언도 했다고 하고,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 고위 공무원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위 공무원 입장에서 한국은 일본과 사이좋게 잘 지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주장이 왜 일본 제국주의 옹호로 나가는지 이 부분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일본의 최근 이 경제 보복 대놓고 하고 있는데 역사 왜곡 전면전에 나서기도 하고 있죠.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답답해 할 텐데 우리 사회의 문제적 인물이 된 이영훈 교수, 대표적인 예로 꼽히고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 70년 서울대 1학년 시절에 전태일 분신 항의 시위를 벌인 바가 있습니다. 다 아시는 그런 사안이죠. 노동운동을 펼치던 전태일 씨가 이제 분신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경종을 울렸었는데, 71년에는 구로공단 위장 취업 5년간 학교 제적을 당하기도 했었고, DJ 후보를 위해서 대구에서 부정선거 감시 운동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박종철 빈소 지키던 잘생긴 청년은 김무성, 물고문 속에서도 지킨 박종훈, 박종철 죽음 은폐 정형근 손잡았다. MB는 젊었을 때 악덕 재벌 잡아먹자 구호 외쳐 감옥에 간 바도 있다. 잘 알려진 내용으로 이제 MB가 이제 대기업의 사장까지 지냈습니다만 굉장히 그 노동자들을 폄하하는 듯한 발언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 얘기의 주는 결국에는 이제 기성세대에 편입이 된 이후에 청년 시절에 그 피끌었던 사회 개혁 정신이 어디 가고, 사실 이것을 새로운 사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요즘에 맞지 않는 단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변절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글쎄 그렇게 볼 수 있을런지는 사람마다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20대 때 가졌던 생각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한 다음에 갖게 되는 생각이
다를 수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보다 좀 성숙해지는 쪽으로 달라져야 정상인 건데 그렇죠. 예. 근데 이영훈 전 교수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한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은 이분이 젊었을 때는 좀 뭔가 좀 개혁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은데 요즘 주장하는 내용이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 옹호는 그 자체로 반인륜적인 주장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제국주의가 독일 나치하고 과거에 함께 이제 2차 대전을 일으켰던 그 세력인데 유럽에서 나치를 옹호한다고 했을 때 그거를 정상적인 학문적인 관점이라고 이 받아들여 주지 않습니다. 나치 옹호하면 바로 사회적으로 매장되거나 뭐 처벌을 받거나 이런 식인데 예. 그것과 동급이 되는 주장을 어떻게 이제 와서 하게 됐는가 이해가 안 되는 거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위안부 피해자분들을 상대로 뭐 매춘부라느니 또 뭐 과거 조선시대 기생에 비유한다느니 비유했다라던가 이것은 학문의 자유 이전의 반인륜적인 이 시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네. 전쟁 번지 피해자한테 2차 가해를 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어떠한 과정을 거쳤길래 도대체 젊었을 때 개혁적인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네. 것인가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의아하고 아쉬운 대목이 있는 겁니다. 뭐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나치즘을 옹호하거나 찬양하면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심지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도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조항 신설을 얘기해 왔는데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다음 주 목요일 연세대학교 학생들이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다 이런 막말을 한 유석준 교수 규탄 집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정의기억연대는 할머니들이 포함된 명예훼손 소송도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요. 처벌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앞서 이 처벌이 미미했던 사례들을 몇 건 봤기 때문에 뭐 정직 이 정도로 끝나면은 뭐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학생들이.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분노하는 학생들이나 시민단체 측에서는 이번만큼은 솜방망이 처벌이 없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예. 이 과거에 뭐 위안부를 굉장히 폄하해서 발언했던 그 교수 같은 경우에 뭐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가 2심에서 벌금형 받은 사례가 있는데 네.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이고 그밖에 이철순 부산대 교수 같은 경우에 또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폄하하는 발언을 했는데 지금 뭐 사과도 없이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보온 군수 같은 경우에 위안부 배상 관련해서 일본 우익의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수직을 유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동안 저런 발언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다 할 처벌 없이 그동안 지나왔는데 사실은 문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나 유럽 같은 나라들은 나치에 동조 발언을 했을 때 사회적으로도 바로 매장하는 문화가 있고 또 시스템적으로도 그러한 언행을 처벌하는 법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회적으로 그런 게 어떤 불이익을 주는 문화도 없을 뿐더러 그런 식의 처벌하는 법제도마저도 없기 때문에 그동안 이런 식의 망언들이 그냥 자유롭게 한국에서 그냥 뭐 이 매스컴을 타고 뭐 강의가 이루어지고 책으로 출판이 되고 이래왔던 것 같습니다. 예. 일본 제품 이제 불매 운동을 벌일 시점에 기억하실 겁니다. 일본의 모 사기업이 한국인이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짜 뉴스처럼 유튜브에서 방송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친일 유튜버들이 요즘에 등장을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발언들이 과연 이 표현과 학문적 자유라고 볼 수 있는지 당연히 뭐 볼 수 없다는 측면의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도 사실 이런 발언들이 본인들이 이제 결국 이제 유리하게 해석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일본의 우익의 먹잇감이 되는 발언들을 정말 한국인들이 하고 있는가? 우리 예. 입장에서 정말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바로 그 방금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이 일본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학자들의 그 여러 가지 발언이나 연구 성과가 있는 것이고 예. 그러한 성과나 책을 내용을 받아서 유튜브에서 그걸 퍼뜨리는 이른바 친일 유튜버라고 하는 진짜 한국 사람이 그러고 있다는 그런 거죠? 유튜버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 또 일부 한국인은 또 일본에 건너가서 그런 활동을 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예. 문제는 이런 논리들이 결국에 그러니까 이런 게 버젓이 주장이 되면서 또 다른 이제 뭐 청소년이라든가 한국인들한테 가치관 혼란을 줄 수가 있고 저런 게 사실인가? 뭐 저게 진짜 역사인가? 이런 식의 혼란을 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일본 우익한테 이용이 될 수 있으면서 야, 한국에서는 교수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라고 또 일본이 이 주장을 따옴표를 쳐가지고 제3국 해외로 가지고 나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데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아무런 제재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이렇게 버젓이 활동하면서 유튜버로 소득도 많이 올린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부 또 일본 측에서 재정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예. 이런 주장을 하는 한국 사람을 유엔 같은 데로 데리고 가서 발표자로 세워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버젓이 이렇게 불이익을 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친일적인 주장을 하면 한국 사회에서 불이익은 받지 않으면서 내가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구나. 돈도 많이 벌고 유명해질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 또 다른 신종 친일파들이 양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좀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